자영업자 560만 시대. 주말 거리가 아무리 북적여도 장사되는 곳은 얼마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서울 한복판. 단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꿋꿋이 살아남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나처럼 하면은 연봉 1억 벌 수 있어. 이건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는 비결은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쳤다고 그랬지. 망할 듯 한 대 안 망하고 망할 듯 한 대 안 망하고. 김대 씨도 그냥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는다 씨. 하필 금요일 저녁에 맞춰 비가 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 영 찍은 날은 없지 않나? 영 찍은 날은 없지. 저는 제가 망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장은 자신감에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공치는 건 아닌가요? 아홉 시가 가까워져 오자 손님들이 약속이 나은 듯 하나 둘 들어옵니다. 초계탕이라고 아시죠? 초계탕. 20개 남짓한 자리가 금방 찼습니다. 부사장 이기범 씨는 주방 담당, 사장 강드림 씨는 서빙 담당입니다. 안주는 한 접시에 10,000원, 종류도 5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사료는 5,000원, TV에 나올 만큼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사장의 혼이 담겼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려고 뭐 밤잠 못 이루고 가져온 내팽개치고 하루에 막 4-5시간만 일하고 아침에 막 새벽 시장 뛰고 이런 약간 정형화된 어떤 사장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죽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대 연봉이 되고 막 대박 사장이 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4종류밖에 없거든요. 국산 맥주 2개, 국산 소주 2개. 사실 이런 식으로 구색 맞춤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훨씬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죠. 원래는 생맥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다는 과일맛 나는 술도 없습니다. 사장은 유행에 민감한 손님 입맛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하지 않아가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100개의 고객들을 다 안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게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 꽤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명 이상 단체 손님은 입장 불가. 시끄러우면 내쫓깁니다.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못된 사장입니다. 대중적으로 너무 알려지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한산한 느낌이 있어야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여기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늘 왁자지껄 해버리면은 그들이 여기를 찾지 않을 거거든요. 장사 망하지 않게 하는 그의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손님에게 잘 보여도 될까 말까 한데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철없는 젊은이는 아닌지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이 누추한 곳까지.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이런 조금 공간에. 놀랐습니다. 아니 일단 외모에 깜짝 스타일에 깜짝. 이제 원하시면 지금 당장 깎고 제가 바로. 제 원하시면 일단 뭘 물 한 잔 드려요. 예. 분위기로는 소주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난데요, 저기 신촌에 저런 LP를 걸어놓은 여기 분위기 같은데. 그래서는 여기는 뭡니까? 술집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요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 악기는 맨 왼쪽에 있는 악기요? 네네. 이게 마두금이라고 몽골 악기입니다. 잘 모릅니다. 마두금은 강드림 씨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악기랍니다. 처음 본 악기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첼로의 음색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 몽골 이게 왜 마두금이냐면요. 이제 말머리가 있어서 이제 말머리에 달린 이제 현악기라는 의미인데요. 헤어스타일이 잘 헤어스타일이 이미 거의 뭐 몽골과 차이가. 예. 그냥 한 머리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세가 좀 노마드 그런 유목민족의 이미지라면은 또 너무 이렇게 참하게 그냥 바르고 정갈한 이런 느낌보다는 좀 거친 몽골족의 이미지라는 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를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장사는 잘 됩니까, 여기는? 장사가 뭐 아주 잘 되진 않은데요. 그냥 뭐 먹고는 사는 것 같아요. 그 수익, 손익분기점은 넘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가요? 5년 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이미 본전을 뽑았습니다. 지하라 임대료가 싼 점도 있지만 실내를 꾸미는데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돈을 별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드림 씨는 가게 한쪽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바로 그의 집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부모님 뭐 계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사시는지를 잘 모르세요. 모르세요. 방송 나가면 큰일 나죠. 부모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32살인데 저랑 동갑이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입장을 충분히 부모님 생각부터 했거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거라면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길 바라죠. 어디서나 눈에 띄는 강드림 씨는 그런 자식이 분명 아닙니다. 아이고, 또 준이라고 돼.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머리 그렇게 짬매서 여잔지 남잔지 모르고서 거꾸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자, 이건 하나 먹어. 아유 감사합니다. 먹고서 취지해야 돼. 강드림 씨는 취직 잘 된다는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바로 자퇴했습니다. 대학 그렇게 포기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한숨을 쉬시죠. 예. 뭐라고 하시나요? 남들처럼 왜 하지 못하냐. 좀 끈기를 가지고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부모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학 공부 대신 인간으로 사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으로 내가 공과금을 납부하고 내 손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그게 전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쪽 축을 잡고 한쪽으로 이제 덮는 거죠. 옷은 원하는 대로 개발해 만들어 입습니다. 제 나름의 어떤 오피스룩 같은 업무 복장. 물론 장 보러 갈 때는 이런 건 좀 자제하죠. 첫 직장은 어땠어요? 콜센터 상담을 했습니다. 굴삭기 기사도 잠깐 하고 요리사도 좀 하고 옷장사도 좀 하고 학원 쪽에서 잠깐 일해보고 끈기가 약해요. 그거죠. 제가 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포기 전문가. 주변 사람들부터 신망도 많이 잃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좀 마음을 바꿨어요. 난 이런 인간인데 이거 내가 못 바꾸는 인간인데 대신 포기가 빠른 대신 실천도 빠르면 되지 않을까? 한 우물만 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아니면 스위스에서 처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요. 좋습니다. 강드림 씨가 자신이 속한 우물을 처음 박차고 나온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출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시 머물던 곳입니다. 서건물. 저건물이요? 네네. 강드림 씨가 가출해 지낸 곳은 교과서 빼고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가출한 날 바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바를 구했죠. 그리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쪽잠으로 한 5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면은 도서관에 그 숨어있는 책들이 제 서재나 다름없잖아요. 그 책을 다 보고 그리고 전시회장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공연도 보러 가고 굉장히 저는 균형 잡힌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더럽지도 않았고 뭐 위험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고 되게 충만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때 행복을 느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죠. 저희 세대 부모님 세대는 보통 5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이시잖아요. 현명하게 부모님을 실망시켜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너무나도 다른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연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이거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연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쩌면 부모님들은 우리하고 같은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사회에 나가서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그걸 강요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낙오되는 거를 보고 싶지 예.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이미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 중학교 때. 그래서 기차 통학을 했는데 기차를 타러 가다가 기차를 그거 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닷가인데 안 타고 그냥 바닷가에 이 책가방 띄우면 하루 종일 바닷가에 누워 있다가 그냥 이제 마지막 그
기차가 오면 그 시간에 애들하고 올려서 집에 가고. 단 하루였지만 참 행복했죠. 그때 기억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육 제도가 이 문제점이 이 교육 제도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놨으면 좋겠고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같이 이 전능아들은 견디지 못한 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 제도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애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교육 제도가 틀림없이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건 꼭 방송이 돼야 되는데. 있고 이거는 약간 제가 문화사나 이렇게 사물에 관한 그런 미시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강드림 씨는 일주일에 2-3권의 책을 읽습니다. 가출했을 때 만들어진 습관이죠. 하지만 이건 망하지 않기 위한 그의 장사 준비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죠. 이기범 씨는 1년 전 강드림 씨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강드림에게 되게 고마운 부분인데요. 사실 흔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공부를 얼마큼 했니, 어느 정도 했니 이거에 대한 척도가 거의 대학교까지라고 저희 보잖아요, 사실. 저 서울 뭐 어디 뭐 좋은데 나왔습니다. 어디 좋은데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강드림은 저에게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네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너가 계속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파고드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좀 약간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무슨 강드림은 나이 헬렌 켈러라고 뭐 감히 그렇게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는 너지. 내가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이 날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지. 맞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기범 씨는 16살 때부터 요리를 배웠습니다. 요리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도 들어갔죠. 부모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삶을 저는 그대로 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살 때까지? 솔직히 거의 큰 작년까지 그렇게 살았죠. 부모님에 대한 눈치를 좀 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계속 대기업에 있으려고 했었죠. 저희 아들 지금 요리하는데 호텔에 있어요. 이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지만 나는 그 대기업에서 내가 하루 이틀 더 있으면 난 진짜 암 걸릴 것 같다고. 나 그렇게 살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나 좀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 반대를 예, 잡지 않게 하셨었나 봐요. 그쵸. 예. 사실 지금은 두 분 다 굉장히 응원하시죠. 호텔을 그만둘 용기를 그에게 준 사람은 강드림 씨였습니다. 그는 이제 요리도 하면서 DJ로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의 집에 있는 2,000장가량의 음반은 대부분 옛날 가수들의 것입니다. 김추자 선생님의 뭐 이렇게 뭐 무인도 같은 거, 뭐 아침 이런 거 보면 항상 뒤에 가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구매를 할 때도 있어요. 가사를 보고. 멜로디는 몰라도 가사 너무 시적인데? 근데 또 들어보면 대부분 다 좋아요.
이분이 봤을 때는 너무 변치고 지 멋대로죠. 맞잖아. 근데 개판이잖아. 인생 제 멋대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이 이런 식인데 이건 맞아. 태퍼 조퍼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탭으로 뭐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저결적인 분이신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버스킹 하면은 여자들이 환장했거든요. 그게 한 5년 전쯤 됐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홍대에서 고시원 총무하던 시절인데 그냥 잠깐 나갔다가 이거 보고 제가 갑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즉흥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흥이 나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분을 돈 주고 섭외한 게 아니지만 흥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많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많이 다니면서 술 먹으면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탭하고 싶고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강대림 씨를 가끔 만나면은 그런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서아프리카 지방의 미소가 깔린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조잡하고 단순한데 묘하게 소울을 자극하는 지점이 있는 강드림 씨는 20대 초반 음악 치료 공부도 잠깐 했습니다. 여긴 단순한 제 술집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웃고 울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 같은 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고속도로는 막힐 수밖에 없어. 늘 누구나 다 거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잖아. 안 돼. 우리는 우리만의 국도를 찾아놨어요. 손님을 끄는 가장 매혹적인 인테리어는 벽이나 바닥, 조명 같은 게 아닙니다. 동파육이라고 중국식 수육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혹시 괜찮으시면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육식을 안 하는데. 예, 그래도 오늘 조금만 드십시오. 맛을 보겠습니다. 동파육은 이 집의 미끼 상품입니다. 정통 중국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제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육과 족발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맛있네요.
굉장히 똑똑하네요. 예. 그 원래 이런 요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하신 거예요? 그 중국 요리 중에 동파육이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약간 제 스타일로 좀 변신을 시켜봤습니다. 좀 젊은 친구들 입맛에 맞게. 저는 약간 이 음식을 단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네요. 저 혹시 단 음식 싫어하시면 어떨까 해서 좀.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그 설탕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했죠. 한 점 더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사실 난 알고 있었지. 오래된 팬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 좋아해. 옛날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생계 때문에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가수라는 직업이. 지금도 많이 해요. 하고 싶으셨던 건 너무.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가가 돼서 저기 시골 학교에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분교 같은 거. 예. 저희 근데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고 기타만 칠 줄 알면 무대에 올라가 노래 불렀으니까 그걸로 그냥 시작했더니 가수로서는 운이 참 좋았어요. 계속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럼 가볍게. 중간에도 포기를 하고 그만두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그 핸들이 자꾸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살아보니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한편의 영화더군요. 그래서 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 제가 낯을 좀 가리는데 이상하게 제 얘기가 술술 나옵니다. 이 가게 참 희한합니다. 부딪히는 빗방울이 즐거워요. 메말랐던 가슴들 귀에 흠뻑 젖어봐요. 두루두 두루두 두루두두두두 사라져. 영업이 끝난 시각. 누구세요? 누구시죠? 혹시 오늘 메일 신청하신 분이요? 원래 영업시간 끝나고 하는 거라 가지고. 예. 강드림 씨는 새벽 2시에 고민 상담소를 엽니다. 누군가 고민을 터놓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영업을 마치고 그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술값은 공짜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 중인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잘 안 되셨죠? 네, 취업 준비 1년 정도 했는데 네. 마땅한 성과도 없고 해서 술도 마시고 싶은데 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랑 좀 한잔하기 좀 그렇고 아무래도 그들은 취업했는데 나는 취업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점점 눈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대기업을 한 3, 4개월 쓰고 이 시즌이 끝나면 다 중견기업을 쓰고 중견기업을 끝나면 또 중소기업을 쓰고 제가 알기로 문과 쪽으로 알고 네네. 예. 취업이랑 전혀 이 연관이 한국 사회에서 네. 소위 말해 명문대 아니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그런 문과 졸업생들한테는 더욱더 버겁잖아요. 취업 시장이라는 게. 제가 중소기업에 못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생활 보내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뭐 토익, 톱스, 막 오피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을 계속 붙잡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냐.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좀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왔어요. 거의 표준적인 나이네요. 네네. 27, 28. 저도 그때 창업했고. 예. 28살 때. 27살 때 저는. 예.
뭐 이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겁나더라고요. 계속 뒤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남겨두고 싶은 거 있죠. 아, 내가 빨리 돌아갈게. 취업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날 원하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미련이 남습니다. 저는 실제 그 오픈할 때 아예 이름도 갈아버렸어요. 강드림으로. 아, 개명을. 예, 그때 아예 이름도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돌아갈 수 없다. 난 이제 4대 보험 적용받는 그런 삶은 나한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벌이는 괜찮으세요? 저 얼마나 벌 것 같아요? 88만 원? 제 일하는 거를 한 최저시급 10,000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은 한 2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린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드림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씩씩하게 독립해 사회로 나왔지만 우울증이 찾아왔죠. 글 쓰는 작가, 음악하는 남자로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리 말랑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회로 나왔는데 뭔가 부웅 떴다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부웅 떴다라는 딱히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딱히 행복하진 않고 뭔가 허무하다라는 느낌. 어린 시절의 강드림은 보통 길러지고 학습되는 존재였지 내 스스로 직접 사용해 본 적은 많지 않은데 20살이 되면서 내가 직접 강드림이란 사람을 조종하고 작동하면서 그게 좀 삐걱거렸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영업이 끝나면요 그날 온 손님에 관한 스케치를 해요. 저희 샵에 다녀간 사람들 중에 조금 깊게 잔향을 남긴 사람에 대한 스케치를 남겨요. 미역이 가지는 색은 검다라는 느낌 외에 푸르름을 함께 지닌다. 검푸름. 그것은 절망의 검다가 아닌 신비함의 검다에 가깝다. 강드림 실록 같은 거니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그에게는 7, 80권의 손님 장부가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그는 드라마와 음악이 결합한 작품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확실한 공이 아니면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 홈런이 다가 아니다. 볼넷을 얻어 출근하는 것도 인생에 필요한 스킬이다. 더군다나 나는 홈런 타자는 아니지 않은가.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 서울 박덕대비와 시장 운영본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야시장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강 야시장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꿈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7만 원 이하의 돈을 받고 자리를 내줍니다. 경쟁률이 4대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기도 해요. 어느 정도 맛에 대한 검증도 되신 분들이 다 이쁘잖아요. 그리고 저 작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저거 꾸미려면.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 강드림 씨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 대행 어디서 해주세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인테리어 그 야타이라고 하죠. 실내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주신 형님이고요. 저 어렸을 때 사시미 스승님. 강드림 씨가 창업하는 걸 도와주긴 했지만 손승영 씨는 사실 그가 잘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게 하는 목적이 또 솔직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도 그닥 잘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태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신기하죠. 강드림 씨가. 네. 망할 듯 한 대 안 망하고 망할 듯 한 대 안 망하고. 네. 지금은 반지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손승영 씨는 2년 전까지 일식주점 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가게는 잘 됐는데 다른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꽤 비싸겠다. 이것만 해도 비싸죠. 점점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수입도 줄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잘 되면은 그 주인이 좀 오만해진다고 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잘 되니까 가게 쉬면 안 되는데 에이 쉬어 그냥.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단골도 떨어지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래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걸리니까. 돈은 참 센 놈입니다. 제멋대로 가는 야생마저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녀석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즐거움과 또 생활의 방편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어느 정도 얻어야 된다. 그 지점을 두루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매출만을 잡아가면은 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뭐 정주행 할 거야? 뭐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못 짰지 뭐 딱 봐도. 왜 이렇게 정리가 됐어 이 차?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소박하게 을왕리 한번 갔다 올까. 자기한테 대하는 거 보면 아니 귀에. 강드림 씨는 일주일에 이틀 가게를 닫습니다. 쉬기로 한 날은 무조건 쉽니다. 오늘은 친한 형의 차를 타고 휴가를 갈 겁니다. 낡은 마을버스를 개조한 차는 내부가 아주 독특합니다. 놀랍습니다. 두 분 이거 드시고 저희 미국에서 날라온 거거든요. 네, 5달러에서 7달러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걸로 제가 업사이클러라고 이제 버려진 캔으로 이것저것 작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절대 구기시면 안 돼요. 조명 만드는 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명이라고 해서 뭐 버려진 뭐 보철이나 아니면 버려진 가전제품을 이제 리폼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조명을 만드는 일을 해요. 특이한 청춘들은 서로 통합니다. 에어컨 빼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차를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우리 함께한 이 여름 서머타임 널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차가 갑자기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좀 잠시만요. 일단 정차할게.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타이어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얘가 바다가 코앞인데요. 정비차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못 올라가겠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요? 어느새 4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아니 그 형님 안 오면 이거 우리 내일까지 고속도로 한복판 먹을 거라곤 물 반병에 컵라면 2개가 전부입니다. 야, 처절하다, 처절해. 아 이게 휴먼 다큐가 아니라 약간 생존 다큐 같은 거잖아요. 그 형 행복해요? 드디어 정비 차량이 왔습니다. 이 차를 잘 아는 분이 멀리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옛날 마을버스라 정비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알던리가 드디어 빠졌습니다. 마음이 속이 뻥 뚫려. 손놀림 보니까. 와우. 그래. 야, 출발. 해가 지기 전에 바다에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되게 신나는 음악이었는데 왜 갑자기? 하긴 이 젊은이들이 아주 뜨거우니 태양이 없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너무 인생을 서두르지 말라고요. 일마다 맨날 이러고 사니까. 늦었지만 낭만적인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객사야. 나 아까 펑크 나서 난 죽었어도 행복하게 갔을 거야. 나도 매일 그 생각 안 돼. 나도 그 생각 하긴 해. 후회하지 않도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들 그냥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막 고생한다 생각해. 왜 그렇게 살아? 그 행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올 수도 있지. 행복은 적금이 아니죠. 응, 맞아. 지금 행복한 게 쌓여서 미래 행복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행복한 거를 그냥 너무 무시해. 나는 어떤 행복계의 신용불량자가 아닌가. 행복계 고액대출자. 본인이? 아 그래? 난 미리 행복 많이 땡겨 쓰고 있거든. 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길든 저는 이 젊은이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행복이 나중에 타서는 적금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사실 젊은 시절에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조금 그 어떤 그 전혀 고민을 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이렇게 한 40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직업이 그렇다고 그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죠.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떤 또 길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쭉 해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겠죠.
누군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가령 돈 많은 처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가장 편한 방법. 아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40여 년 전 제 젊은 시절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떤 데 술 먹으러 가보면 제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옆자리에서 막 이 노래 부르고 그랬던 시절 이런 주점에서 예, 그때 생각하면서 제가 아쉬운 밤 흐뭇한 밤 뽀얀 담배 연기 둥근 너의 얼굴 보이고 넘치는 술잔엔 너의 웃음이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감사합니다.